해미 중심으로 서해안 체계에 있다가 서울하고의 교통이 안 좋으니까 해미에서 병영을 충주로 위해서 고려와 조선 정부는 불포 개척을 시도하기도 하고 조은천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수군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안흥진성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건설된 관방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한 반영되는 수군에 대한 별도의 진입 체계가 수립되었고 분양한 이면에는 연해 각초의 수군 나누기가 14세기 1차 외구, 16세기 2차 외구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 세곡선들이 이제 쭉 여기를 지나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국립해안해양유물전시관은 제1, 2, 3, 4 전시관과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해 중부 지역 바닷속의 태안선, 마도 1에서 4호선 등 수중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으로 국점 형태로 여기에도 해양유물전시관이 태안에 설립이 된 것이죠. 이곳에서는 수중 발굴지에서 나온 유물과 수중 발굴 현장에서 직접 찍은 발굴 당시의 영상과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백제의 불교 수용 계기와 여기 있는 마애불과 제가 책자에 넣어놓은 중국 산동성에 있는 마애불을 비교해 볼 거예요. 백제의 경우에는 중국의 남조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중국 남조는 격이불교를 표방하는 나라였어요. 이 격이불교란 유교와 도교 등 불교 외의 가르침을 불교에 적용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근초고원 금구수왕 때 연구가 되었던 유교, 도교와 더불어서 이렇게도 연구가 되네 하면서 백제를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분군 절터에서 출처된 것을 통해 백제 왕실의 사상권을 압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동대항로는 또한 열대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악어나 코끼리 도상이 새겨진 것을 통해 활발한 해상 교류를 이어나갔다고 짐작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여석조는 국립부여박물관 로비에 위치해 있는 유물로 관동리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네모난 석조들과 달리 백제 고유의 양식을 담은 석조입니다. 석조에는 대당평 백제국 비명이 새겨져 있는데 이 비명을 통해 원래 두 개로 한 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적 보존회가 있어요. 그 고적 보존회를 일본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조선의 과거의 역사 유적을 다 일일이 조사를 하는 거야. 이제 거기에서 대표적인 유물들을 이제 목록화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유물들을 옮겨서 이제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만듭니다. 산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제강점기에 처음으로 간략한 시골과 특성이 실시되었고 1980년부터 지속적인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북리 유적과 함께 2015년에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포함되어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입니다. 산지의 험한 지형을 이용한 축조 방식인 산성이 발달했는데요. 이런 산성을 사용하게 되면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영토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산의 경우 해발 106m의 낮은 산으로 이제 남측을 내려다보면 사비 도성이 한눈에 조망이 가능했대요. 낙하암은 그리고 1984년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낙하암이 보다시피 여기 풍광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수화 보이시죠? 산수화를 많이 그렸는데 이용로 선생님과 김정현 선생님의 산수화를 제가 담고 있고 이 산수화가 나의 문화유적 탐사기 유흥준 선생님이 기증하신 유물입니다. 당나라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뭘 뒀어요? 웅진도덕구라고 하는 걸 뒀습니다. 그리고
평양성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안동 도호부라고 하는 걸 뒀어요. 저희의 슬로건은 사람을 잇다, 세상을 잇다. 별자리가 있고 여기 24절기가 또 들어가 있어요. 위에 보시면 또 북극칠지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선이 무슨 선이죠 지금? 그죠? 뭐 본초자오선인데 그거를 우리가 위도라고 부르죠. 위도. 그러면 저 북극칠지는 경도입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각도,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얘기하는데 그게 조선이 38도였다는 겁니다. 한양이. 네, 38도를 그래서 기준으로 합니다. 저거 이제 세종때 칠정산 내해편 할 때도 이미 정해져 있던 부분이죠. 그리고 동영상을 봐주시고 계신 김성원 교수님이십니다. 잘 올리시고 위하여는 사학전공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했습니다. 자, 사학전공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저희가 살면서 남의 시선을 엄청나게 많이 신경 쓰고 살죠. 사실 뭐 부모님한테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고 친구들한테도 어떻게 보일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깨려고 했던 사람들 12명을 저희가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증직교지입니다. 증직교지. 죽고 나서 벼슬이 오르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조선이 생각보다 친절해. 사유를 여기 다 적어줍니다. 왜 이게 바뀌게 되는지. 그러니까 보통 살아있으면 이 글자가 할 위자로 바뀌는 거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증자로 이제 바뀌는 건데 처의법전 종부직이라고 써있죠. 여기서 말하는 법전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 법전 뭡니까? 예, 그쵸. 경북대죠. 대전에 이거에서 처는 남편의 직을 따른다. 을의 논쟁으로 해미 시비가 송치열과 윤중 두 사람의 다툼이라는 차원을 넘어 조정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윤중은 벼슬을 하지 않은 제야살인으로 예하게 영고를 힘쓰는 한편 조선 후기 집권 노론 비판의 입장을 견지한 토론의 영수로서 하였습니다. 중앙서는 현재 연산에 있고 앞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 9곳 중 하나입니다. 본래 문왕서원은 1634년 현재 위치에서 북쪽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인리에 세워졌는데요. 1880년에 서원 주변 시냇물의 침투로 인해서 현재 위치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그림 1을 통해서 현재 군왕서원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림 1에서는 국도 좌측 하단에서 이관중 군왕서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의의 학평을 전승했던 기교학파는 17세기 이르러 그 학평이 충청도 연산을 중심으로 한 김정생과 성지율 그리고 공신으로 계승되었습니다.
한편 조선소원은 비슷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스파를 중심으로 수직대기 학계를 주도했으며 지역사회 문제의 역할도 주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 웅진 선도 시기부터 백제 멸망기의 공사성의 역할과 조선시대 공사성의 역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곳 공사성은 지리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 백제 웅진 시대부터 백제 멸망까지 왕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곳이며 조선시대에서는 인도 하천 이후 내란 진압지라는 명성을 얻어 방어적 기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와 같이 공산성은 시대를 불문하고 방어적 요새로서의 기능을 한 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산성은 원래는 토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성벽에서 토성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토성이지만 그 내부는 흙과 돌을 섞어 쌓은 토성 건축입니다. 분이 전교하셨던 그 인물 중에서는 후에 한국의 최초의 사제가 되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두 번째 한국의 신부님이 최양화 플러스 신부님이 탄생하기도 하는 등 수많은 선교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네, 이준창님은 그 전교 중 총 5번 체포되었으면서 마지막에 체포된 1801년에 마지막으로 체포되고 1801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충청 감형으로 이송되셔서 이곳 황새바위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모양의 영구문이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무량 즉위 23년에 백제의 국력은 점점 회복되어 중국의 남조문화를 다량으로 받아들였고 무량왕릉에서도 그 영향력이 보입니다. 이 정확하게 밝혀진 몇 안 되는 고대의 무덤일 뿐 아니라 피정자가 백제사의 중요한 역할을 한 군주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더불어 무량왕릉 출토 의무를 통해 웅진 백제문화는 중국 남조문화와 직접적 영향관계에 있으며 일본과 문화적 교류도 적극적으로 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것을 시작으로 1940년에 충청도 감염청이었던 선화장을 유물 전시실로 활용하여 공주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습니다. 1971년에는 세계적인 유물인 백제 무량왕릉이 발굴되면서 신발을 신축하고 돌을 기반으로 한 지역 문화의 발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 유물로는 세국, 향로, 금총, 사기, 철학, 초합, 문경, 백자 명기, 가는 보살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석장리 유적박물관은 공주 지역의 구석기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2005년 5월에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유물을 확보하여서 2006년 2월 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각 전시실의 각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1. 전시실은 구석기 시대 인간에게 일어난 변화 중 두 발로 걷기, 도구의 제작, 예술품의 제작 및 인간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석장리 유적의 발견과 연구 과정에 대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고 3. 전시실에는 뗀석기에 대한 내용이 4, 5 전시실에서는 구석기 시대 인간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 7 전시실은 석장리 유적을 처음으로 발굴한 손보기 선생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석장리 유적 언저리에서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63년의 일입니다. 공주 석장리 유적은 충청남도 장기면에 있는 사적으로 석기시대 구석기의 집터, 석기, 토기 등이 발표된 유물 산포지입니다. 1964년 5월에 이곳에서 최초로 뗀석기 유적이 수습되었고요. 같은 해 11월 연세대학교 손보기 교수님을 중심으로 발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까지 총 13차례의 조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으며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는 27개의 층위와 13개의 문화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1990년 10월 31일에 사적 제334호로 진행되었는데요.
이 사적이라는 숫자가 조금 위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다시 그냥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아까 보셨던 석장리 박물관이 설립되어서 석장리 유적과 구석기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